현재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밀려 세계 무대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생산 및 개발 분야에서는 더더욱 심화되는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일본과 한국이 차세대 화면 표시장치 산업, 즉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입니다. 꾀시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PDP, LCD 등 다양한 종류의 방법과 소자의 차이로 수많은 큼직한 세대를 거쳐 진화해 왔습니다. 해를 먹을수록 정밀해지며 작아지고 수명은 늘어나며 점점 더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디스플레이의 화려한 역사만큼이나 변천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게 한국과 일본이 디스플레이 산업이기도 합니다. 완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어느새 삼성과 LG라는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차세대 고품질 디스플레이 시장을 꽉 쥐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LCD 따위 9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이 기세에 일본의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 두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와 샤프는 이제 중국 브랜드에 팔려가 되려 일본이라는 자국 시장을 겨냥하는 검달린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소형 및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삼성과 LG가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먹거리는 OLED 시장입니다. 뛰어난 전력 효율성, 소형화, 슬림형 디자인, 유연성 등 차세대 전자기기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OLED는 처음 일본에서 개발되었지만 파란색 소자의 수명이 문제로 버려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파란색 소자의 짧은 수명은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 업체들은 수많은 보완 대책을 마련했고, 또 앞서 언급한 OLED의 장점처럼 그 수명보다 더욱 메리트 있는 무한한 활용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트렌드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차세대 먹거리였던 OLED 산업을 포기했던 일본, 단지 한 뼘 앞에 보이는 단점 하나로 쓸모없는 기술이라며 버린 미래 먹거리를 보는 안목이 없었던 일본은 결국 한국에게 그 미래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었고, OLED의 다음 세대까지도 일본은 한국의 위협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기간과 고객층 선점 전략을 살펴보건대 업계 및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죠. OLED의 다음 차세대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현재 삼성과 LG가 개발한 마이크로 LED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 100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는 LED 소자를 더욱 촘촘하게 채워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OLED와 똑같이 자발광을 하지만 청색 소자의 수명이 긴 편이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자동화 설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제조해야 하고, 따라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LED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겨우 살아남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중 하나인 소니가 2012년 바로 전 단계 기술의 미니 LED를 처음 공개했고, 2016년에서야 마이크로 LED 범주에 드는 제품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이 기대감을 증폭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상용화한 소니조차 가정용급 크기의 소형화에 실패했고, 몇 달이나 걸리는 생산 기간에 무엇보다도 매우 비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전용으로밖에 판매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늦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기술 개발에 착수해 1년 만인 2018년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에 근접한 미니 LED TV를 출시했고, 2019년 1월과 6월 더욱 발전된 기술력으로 35/60 마이크로미터 소자를 사용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이크로 LED TV인 더 월 시리즈를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모듈을 이어붙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간 단축과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소형화가 될수록 일반 가정용 TV 사이즈에 딱 맞춰지는 셈이니까요. 소니는 2012년 미니 LED를 내놓기부터 마이크로 LED를 내놓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삼성은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소비자용 소형 TV라는 타이틀까지 내걸었죠. 결국 소니는 삼성의 움직임을 의식했는지 영화관에만 판매하던 시네마용 초대형 스크린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며 삼성을 따라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 내에서 소니의 거의 유일한 경쟁사 교세라에서 이번 10월 18일에 지바현 지역에서 열린 첨단 전자기기 박람회에 참가, 마이크로 LED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교세라는 OLED보다 휘도가 높다는 등의 교과서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소니 제품보다 더욱 세밀하다, 밀도가 높다며 올해에만 2가지 제품을 공개한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략하려는 시장 역시 소니와 삼성이 뛰어든 소비자용은 배제한 채 자동차 부품용 등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만 노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개발 과정이나 차별화된 기술 등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도 준비하지 못한 만큼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상 소비자용으로 판매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를 실현한 고난도 기술을 보유한 건
건 삼성전자뿐입니다. 소형화가 어려운 마이크로 LED 시장에서 소형화의 성공에 소비자용 제품을 출시했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더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를 가진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를 따지고 들어가면 소니와 교세라가 왜 소비자용 LED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량 생산이 힘들고 일반 소비자 시장 공략을 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형화 성공과 더불어 수율이 안정화를 갖추어 소니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반 소비자 시장을 선점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그리고 QLED까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기술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야 모두 아직 미개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많지만 첫 스타트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디스플레이 강자였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